지난주에 우승도 하시고. 지난주에 우승하셨어요. 오늘 네. 잘해야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이제 지난주는 한 번 그런 거다. 아니면 신대리. 죄송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 왠지 무서울 것 같아. 오사카 민박집입니다. 일본에 귀신이 많잖아요. 글로벌 스타일이네요. 와, 한인들이 많은 아시죠? 바닷가에. 이 이야기는 고양시에 살고 계신 35살 손지희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네. 실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이야기는 4년 전인 2017년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어. 네. 일단 이 두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많이 가죠. 처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바로 숙소 예약이죠. 숙소 예약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곳 저곳 이제 알아보던 우리 지희 씨. 근데 그때 어머 자기야 여기 완전 싸다 라면서 지희 씨가 정말 가성비 갑인 숙소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왜 그 집 전체를 빌려주는 그런 있어요. 렌탈 네. 하우스들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숙소도 빌라에 있는 집 한 채를 다 빌려주는 숙소였는데 이 숙소 가격이 무려 일본 돈으로 3,000엔. 한화로 따지면 4만 원? 3만 원이에요. 4만 원. 집 전체? 네. 단돈 3만 원. 숙소가 근데 이제 또 저렴하면 그만큼의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거나. 그렇죠. 예. 교통이 바로 그겁니다. 맞아. 아니나 다를까. 이 숙소가 오사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사진으로 보니까 조금 좀 건물이 낡은 오래되어 보이기도 한 네. 그런 건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걱정을 하시면서 아 여기는 너무 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희 씨는 아 괜찮아. 어차피 밖에 돌아다니다가 숙소에서는 잠만 자는 곳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3만 원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싸니까. 싸잖아. 네. 진짜 싸다. 이렇게 숙소 예약을 마치고 드디어 오사카에 도착한 그날. 지희 씨 부부가 숙소를 찾아가는데 초행길이고 일본어도 잘 못하고 한참을 헤매게 돼서 결국 반나절이 걸려서 숙소를 찾게 됩니다. 교회니까 또 그렇죠. 실제로 마주한 이 숙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낡은 거예요. 사진이 잘 나온 거구나. 그래도 하루에 3만 원이니까. 아이, 3만. 거저. 잠만 자고 나갈 건데. 네. 거저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는 숙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숙소는 작은 거실에 침실이 하나 딸린 구조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숙소를 둘러보기 시작을 하죠. 저쪽에 보니까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거실에는 또 테이블 위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이렇게 방명록이 펼쳐져 있고 사진으로 숙소 여기저기를 남기다가 추억이니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집안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데 이게 청소를 안 해도 한 몇 개월은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아주 오랫동안 누군가 이곳을 찾지 않는 그 정도의 먼지가 쌓인 그런 느낌이었대요. 게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곰팡이가 피어 있으면 나는 그 쿰쿰한 냄새가 나더래요. 너무 눅눅하고 그리고 음침하니까 약간 의아했던 거죠. 지희 씨는 이제 환기를 안 시켜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좀 열어놨대요. 환기를 시키려고. 그리고 집 주인에게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대요. 네. 장문의 답장이 왔대요. 왜 숙소 같은 거를 예약을 하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네. 안내사항 이런 네. 문자를 맞아, 보내주잖아요. 맞아. 우리 지희 씨 부부는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관광을 나섭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초밥도 먹고 쇼핑도 하고 야경까지 구경하고 나서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이 집에 숙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딱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맡았던 그 냄새.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희 씨는 잠깐만. 무슨 소리 들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자 남편이 들려. 무슨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마치 동굴에서 소리를 지르면 나는 그 웅웅거리는 그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에서? 네. 그리고 이 불 꺼진 집에 이상하게 적막감이 감돌더래요. 그치 당연히. 남편이 급하게 이렇게 벽을 막 더듬더듬 찾으면서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딸깍딸깍 계속 해봤는데도 안 켜져.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핸드폰으로 일본 숙소 정전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 그리고 계속 찾아보는데 누군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집에서 악취가 난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어? 그리고 갑자기 정전이 된다. 뭐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다 귀신이 있다는 징조야. 순간 섬뜩하기는 했지만 그냥 뭐 단순 정전이겠지. 여행도 왔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대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래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우리 일단 씻을까라고 지희 씨가 얘기를 했대요. 따뜻한 물을 받고 몸을 담갔더니 노곤노곤해지는 거죠. 피곤하죠. 피로가 확 네, 풀리지. 피로가 확 풀리고 너무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 그때 탁 켜지는 거예요. 불이 다시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다시 불이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거울에 뭔가 언뜻 비치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의 모습이 비치는 거죠. 얼굴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얇은 입술이랑 그 옆에 나 있는 그 점 거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지희 씨는 설마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서 쳐다봤는데 계속 서 있더래요.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지희 씨는 숨도 못 쉬고 그 욕실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남편을 깨우려고 가서 보니까 이 와중에 또 남편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완전히 뻗어서 아예 그냥 이불을 머리 끝까지 못하는 덮어쓰고 사람이네, 아유,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더랍니다. 에이그. 필요할 때 또 없었는데. 씻으라더니.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를 나간다고 해도 갈 곳이 없는데 아침이 돼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희 씨도 이제 남편 옆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가 너무 추웠는지 장기침이 이제 계속 나오더래요. 이때 옆에 누워있던 이제 남편이 손이 이렇게 싹 나와서 우리 지희 씨의 목을 싹 감싸주더래요. 그리고 목도 이제 어루만져주고 볼도 쓰다듬고 손도 이렇게 꼭 잡아주더래요. 근데 너무 이상한 게 남편 손이 너무 얼음장처럼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으이그 그냥 지도 추운데 애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희 씨는 남편 손길에 의지한 채 아주 곤히 잠이 듭니다.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지희 씨가 눈을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누가 깨워도 잘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으신 깨게 분이래요. 되는구나. 그 먼저 일어났다는 게 정말 지희 씨 입장으로서는 이상한 거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소파에서 뻗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희 씨가 너무 놀라서 자기야. 응? 소파에 잔 거야?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어? 아니야. 어제 자기 씻는 거 기다리는 동안 나 소파에 잠들었나 봐. 아이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애당초 처음부터 없었어. 그 소파에서 잠이 들었던 거죠. 침대. 누구야?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지희 씨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아니 자기도 근데 씻고 와가지고 여기 옆에 잔 거 아니었어? 어머. 온 몸에 소름이 끼친 지희 씨가 와.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기가 나 만져줬잖아. 나 목도 만져주고, 목도 만져주고. 저기 왜 이래? 춥게 자는 바람에 응. 근육이 좀 긴장을 해서 뻐근한가 싶었는데 응. 남편이 만져줬다고 생각한 지희 씨의 목, 뭐? 볼, 그리고 손까지 응.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지희 씨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겪은 일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고는 서둘러서 숙소를 나옵니다. 나와 이제. 그래서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난 이 집에 더는 못 있겠다. 이렇게 컴플레인 문자를 보냈대요. 응. 그때 자기야, 잠깐만. 근데 이 문자가 이러자. 처음 입실했을 때 왔던 그 문자인 그 장문. 똑같이. 네. 그래서 문자의 내용을 번역기로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실 당일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화장실은 되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용할 것. 혼자 숙박할 경우에는 침대에 베개는 하나만 둘 것. 우와. 그리고 갑자기 미등이 나갈 경우 어? 집 안에 머물지 말 것. 야, 뭐야? 등등의 이해할 수 없는 와. 특이한 안내 사항이 잔뜩 기재가 돼 있던 거예요. 와, 이게 실제 있는 숙소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응. 다급하게 핸드폰으로 숙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막 찾더래요. 왜 투숙객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방명록이 있었잖아요. 후기. 그 사진에 찍힌 내용을 번역기에 입력해 봅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못해 파랗게 질려버렸다.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정전이 된 이후로 이상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숙박료가 싼 건 이 집에 저희 말고 3명이 더 있기 때문이에요. 와, 다섯 세 명. 명이서 쓴 거네. 5명이서 5명이서. 소파에 1명, 어. 침대. 침대에 1명, 화장실. 그리고 화장실 거울 속에 1명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이 숙소에서 목격한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얘기뿐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지희 씨는 너무 저렴한 숙소에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하. 야, 오늘 박수 나왔습니다. 오늘 황재성 얘기 너무 재밌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너무 소름 돋고 아까 막 이러더라고. 예, 예, 예. 재밌죠? 저 소름 다리까지 돋거든요. 순간 선택하게 되는 지금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날개를 달았네. 그러니까. 오늘 사연도 너무 좋았어요. 네. 나 오늘 진짜 너무 만점 진짜. 봅니다. 만점. 아이, 그러니까 바람 넣지 말아요. 지금 약간 영화 같은 그런 이야기 네. 느낌이었어요. 보통 영화 중에 반전이 충격적인 거 보면 영화를 한번 다 보고 나서도 처음 다시 돌려보면서 보면 그 의미가 새로 들어오고 맞아, 맞아. 그러면서 더 재밌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복선이 이 있잖아. 이야기도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문자 메시지나 방명록이나 다 자기 눈으로 한 번씩 본 거거든요. 의미를 몰랐을 뿐이지. 그런데 체험을 다 하고 나중에 겪고 다시 되돌아보니까 그게 그런 무서운 뜻이었다라는 게 풍부했네. 뒤에 알려진다는 박 면에서 박사가 설득을 당했어. 이게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을 비롯하여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어둑신이 분들을 위해서 사진도 사연자분에게 야, 받은 게 있습니다. 사진. 그때 여행 갔을 때 그 입수를 당시에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사연의 주인공이시고요. 일본에 가셨을 때 찍은 사진이고 예? 조금 더 내려보면 이게 그 집입니다. 전형적인 그냥 뭐 집인데. 네, 생각보다 좋은데? 그렇게 깔끔합니다.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네. 전혀 그리고 사실 아니죠. 저기 일본 욕조가 되게 좁습니다. 맞아요. 네. 화장실도 좁고. 야, 이 주인이 이걸 알고 그래, 주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 네, 4만 원씩 받은 게 참 대단하고 또 거기를 내가 보니까 이 일본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약간 체험식으로 그치. 가기도 했죠. 개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성지인 거죠. 성지처럼. 진짜 촛불 몇 개 예상하십니까? 나 이번에 기대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세게 한번 질러봐요. 30개까지. 아니 좀 크게 가서 나 38개였는데 지난번에. 그러면 한 40개 한 40개. 오케이. 40개. 자, 오사카의 민박집 과연 몇 개의 촛불이 켜질지 기대해 봅시다. 궁금합니다. 촛불 켜주세요. 가자, 40개 가자. 오, 빨라. 자, 일단 1층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사연이 너무 좋았어요. 자, 2층 갑니다. 고고고고고. 자, 30개 넘어가고요. 자. 나 40개. 40개. 내가 이럴 줄이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아니 황대성 전성시대는 오늘 마을을 뛰면서 단독 우승. 가장 무서웠던 얘기가 바로 황대성 씨가 얘기했던 오사카 민박입니다. 예.